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지만 누구도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예쁜 여자는 어떤 남자를 선택하게 될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예쁜 여자. 그녀가 누군가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자연스레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도대체 저 남자는 뭐가 다르길래 저런 여자가 저 남자와 함께 있는 걸까? 또는 주변의 예쁜 친구나 동료가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때마다 그녀가 선택한 남자를 보며 은근히 비교해 보기도 하고요. 그 남자, 솔직히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잖아. 키도 크지 않고 직업도 특별히 뛰어나 보이지 않는데 왜 저 남자가 선택받은 거지? 이런 의문을 가질 때 우리는 대부분 겉으로 보이는 조건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외모, 경제력, 사회적 위치 등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남자의 매력이라고 단정 짓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나도 저 남자처럼 예쁜 여자에게 선택받을 수 있을까? 혹은 나의 무엇이 부족해서 그녀의 마음을 얻지 못한 걸까? 그런데 말이죠. 정작 예쁜 여자들이 남자를 선택할 때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조건들보다는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와 함께 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렇다면 예쁜 여자가 결국 선택하게 되는 남자들은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걸까요? 실제로 예쁜 여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다양한 만남을 겪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남자들을 평가할 때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조건만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건은 한두 번의 만남만으로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매력적인 외모나 높은 경제력을 가진 사람은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쁜 여자는 이보다 더 깊이 있는 무언가를 찾아 나섭니다. 그 남자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함께 있을 때 안정감과 신뢰를 느낄 수 있는지가 그녀의 마음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만약 예쁜 여자의 입장이라면 어떤 남자를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잘생긴 남자? 재력이 뛰어난 남자? 아니면 자신을 끊임없이 칭찬해주고 맞춰주는 남자?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쁜 여자들이 선택하는 남자의 특징은 그 어떤 하나의 요소로만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녀들이 선택하는 남자들은 종종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드러나는 매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매력적인 여성과 함께 있는 남자가 외모나 조건에서 특별할 것이 없는데도 묘하게 그녀를 사로잡고 있는 경우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흔히 그 남자가 운이 좋다, 대단한 무언가가 있는 게 분명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남자에게는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화된 특별한 매력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력은 단순히 외모나 재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행동과 태도,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것이죠. 자, 그럼 예쁜 여자가 그런 남자에게 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여자는 많은 남자들 중에서 결국 그 남자를 선택하게 되는 걸까요? 바로 지금부터 예쁜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는 기준과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남성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예쁜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행동과 태도가 그녀에게 진정한 매력으로 다가갔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예쁜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여러분이 가져야 할 태도와 행동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매력을 갖춘 남자가 되어 예쁜 여자, 그리고 더 나아가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테니까요. 우선은 실제 사연을 들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그분의 성공 전략을 배워보도록 해요. 민준 씨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남성이었다. 그의 외모는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고 누군가를 압도할 만한 아우라도 없었다. 키가 크지도 않았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었다.
직업도 그저 회사에서 묵묵히 맡은 일을 처리하는 중견 기업의 평범한 사무직이었다. 하지만 민준 씨에게는 보이지 않는 특별함이 있었다. 그는 늘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태도를 가졌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고 무리 속에서 적당히 자리를 잡아주는 존재였다. 그렇게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도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상황은 피하고 싶어하는 조용한 성격이었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남들이 편안하게 느끼도록 배려하는 쪽을 선택해왔다. 그런 민준 씨에게는 늘 한 가지 의문이 남았다. 나는 왜 남들처럼 쉽게 누군가에게 끌리거나 사랑을 시작하지 못하는 걸까? 친구들이 사랑을 시작하고 연애를 통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그는 늘 혼자였다. 평범함에 가려져 특별한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빛을 잃고 있는 걸까? 라는 불안감이 그를 잠식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 씨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에서였다. 그날도 평소처럼 점심을 해결하고 사무실로 돌아가기 전 짧은 휴식을 즐기려 카페에 들렀다. 처음엔 그냥 조용히 책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는 평범한 시간일 줄 알았다. 하지만 그곳에서 민준 씨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된다. 그녀는 카페 한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빛바랜 커튼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긴 머리를 한쪽으로 늘어뜨리고 살짝 미소 지으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한 표정. 그녀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자연스러우면서도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그녀에게 향했지만 정작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의식하지 않는 듯 여유롭게 책을 넘기고 있었다. 저런 사람이 내 눈앞에 있을 줄이야 민준 씨는 생각했다. 그녀는 단순히 예쁘다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무언가 더 깊은 매력이 있었다. 쉽게 다가갈 수 없을 것 같은 아우라가 느껴졌지만 동시에 이방인이 된 듯한 외로움도 느껴졌다. 그 순간 민준 씨는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그녀에게 예의 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민준 씨를 눈여겨보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오래 쳐다본 건 아닐까? 불편하게 느꼈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괜스레 식은땀이 나며 커피잔을 손에 쥐는 힘이 세졌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고개를 살짝 돌려 민준 씨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민준 씨는 시간이 잠시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놀라울 만큼 담담하고 자연스러운 미소였다. 민준 씨는 서둘러 인사를 해야 할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야 할지 머뭇거리다 결국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여느 때처럼 테이블에 놓인 책을 읽는 척했지만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민준 씨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녀의 미소는 무슨 의미였을까? 단순한 인사일까? 아니면 자신이 그녀의 눈에 조금이라도 들어왔다는 뜻일까? 민준 씨는 자기 자신을 탓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거지? 그냥 모르는 사람이 한번 웃어준 것뿐이잖아. 하지만 그날 이후 민준 씨는 은연중에 그 카페를 자주 찾게 되었다. 혹시 그녀가 다시 그 자리에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또다시 민준 씨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를 발견하자마자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하는 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제서야 민준 씨는 조금 더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았다. 커피를 주문한 후 그는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 멀지 않은 테이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가벼운 인사부터 시작했다. 저 자주 오시는 것 같네요. 저번에도 여기서 뵌 것 같은데 혹시 맞으신가요? 민준 씨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최대한 평온하게 보이려 했었다. 그녀는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가끔 와요. 여기가 조용하고 책 읽기 좋아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고 선입견과는 달리 낯가림 없이 편안한 분위기를 풍겼다.
민준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그녀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녀와의 대화는 그에게 묘한 만족감을 주었다. 마치 오랫동안 답을 찾지 못했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첫 실마리를 얻은 것 같았다. 그 후로 민준 씨는 더욱 자주 카페에 들렀고 그녀와 간단한 인사를 나누거나 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주고받았다.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둘만의 작은 대화는 그에게 설렘을 선사했다. 그러면서도 민준 씨는 의문을 떨칠 수 없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다가가도 될까? 그녀는 예쁘고 매력적인 데다. 그의 주변 남자들과도 다른 남자들에게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듯 보였다. 그런 그녀가 굳이 평범한 자신과 대화하는 것을 반길까? 그럴 때마다 그녀가 지어 보이는 미소는 그를 조금 더 용기 내도록 부추겼다. 그녀가 그를 완전히 무시했다면 그 역시 일찌감치 포기했을 것이다. 민준 씨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에게 내가 더 다가가려면 무슨 특별한 방법이 필요할까?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천천히 조금씩 다가가야 할까? 그가 고민을 이어갈 때마다 그녀는 때로는 밝은 미소로 때로는 차분한 눈빛으로 민준 씨에게 다가올 기회를 열어두는 듯했다. 그런 그녀의 태도에 민준 씨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빠져들었다. 하지만 앞으로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민준 씨도 잘 알고 있었다. 그저 조용한 미소만으로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었으니까.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되었고 민준 씨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한 감정을 찾아가게 되었다. 그 후로 몇 주가 흘렀다. 민준 씨와 그녀는 카페에서 자주 마주치며 서로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가벼운 대화만을 나누고 있었지만 민준 씨에게는 그 짧은 대화조차 하루의 큰 기쁨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연 씨였다. 이름을 알게 된 후 민준 씨는 그녀와의 대화가 조금 더 편안해진 느낌이었다. 수연 씨는 예뻤다. 그저 외모로만 예쁜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서는 그 무엇보다도 따뜻하고 평온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카페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그녀가 앉아있는 자리는 언제나 잔잔하고 안정된 느낌을 주었다. 마치 그곳이 그녀만의 특별한 공간이라도 되는 듯 민준 씨는 그녀가 있는 자리만은 유독 빛나 보였다. 민준 씨는 종종 수연 씨가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물어보곤 했다. 수연 씨는 가끔 책 속의 문장을 꺼내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가 책에서 느낀 감정 그리고 책 속 인물에 대한 생각들을 말할 때마다 민준 씨는 수연 씨가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 이상의 깊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곤 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걱정이 남았다.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그녀의 주변에도 민준 씨보다 훨씬 매력적인 남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 생각은 그의 불안을 자극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작은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시간이 이어지던 어느 날 민준 씨는 카페에서 뜻밖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 카페 한쪽에 앉아있는 수연 씨에게 다른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고 있었던 것이다. 그 남자는 수연 씨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고 외모도 깔끔하고 세련되어 보였다. 남자는 수연 씨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웃음을 주고받았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민준 씨는 순간 얼어붙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수연 씨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니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가 한없이 부각되는 듯했다. 그녀가 자신의 눈앞에 있는 동안 혹시나 누군가 그녀를 데려가 버리기라도 할까 불안감에 사로잡혔던 감정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수연 씨는 민준 씨와 나눌 때처럼 환하게 웃었고 민준 씨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민준 씨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저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할까? 아니면 그에게 다가가서 자신도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할까? 그는 입술을 깨물며 고민했다. 하지만 정작 민준 씨가 망설이는 사이 그 남자는 여유롭게 자리를 떠났고 수연 씨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때서야 민준 씨는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무언가를 진정시키려는 듯 숨을 내쉬었다. 그러고 나서야 수연 씨의 테이블로 천천히 걸어갔다. 수연 씨는 민준 씨를 보고는 살짝 미소 지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금 그분 아시는 분이세요? 민준 씨는 무심하게 질문했다.
사실은 그녀와 그 남자의 대화가 꽤 친근해 보였다는 걸 언급하고 싶었지만 그건 너무 무리할 것 같았다. 아, 네,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분인데 오늘도 만나서 인사 나눴어요. 수연 씨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말투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지만 민준 씨는 그 대답을 듣고도 어딘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도 꽤 오래 이야기 나누시는 것 같아서요. 민준 씨는 조금 더 말을 꺼내고 싶었지만 결국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괜히 자신이 소심하게 보였을까 걱정되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렇게 신경 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수연 씨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조차 불편하게 생각하는 내 마음이 잘못된 걸까? 민준 씨는 그날 이후로도 카페에 꾸준히 들렀지만 수연 씨의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직장 동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했고 또 다른 날은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성이 그녀와 대화를 나누었다. 수연 씨는 여전히 민준 씨와도 대화를 이어갔지만 그때마다 민준 씨는 자신이 주변의 그 남자들과 비교되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애매한 선을 넘지 못하고 정체되었다. 민준 씨는 자신이 먼저 그녀에게 다가가 관계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주변의 경쟁자들로 인해 주눅이 들었다. 그와 함께 커피를 마시던 수연 씨의 눈빛이 한때와 달리 덤덤해지는 것 같아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다. 혹시 그녀가 나에게 실망한 걸까? 아니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찾은 걸까? 그런 민준 씨의 고민은 결국 그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가기 시작했다. 매일 그녀를 만나면서도 그에게는 혹시 오늘이 마지막일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런 불안감은 결국 그에게서 자신감을 빼앗아갔다. 어느 날 수연 씨는 민준 씨에게 가벼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 씨,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왠지 예전보다 활기가 없어 보이셔서요. 그 순간 민준 씨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녀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사실을 털어놓기엔 너무 감정적으로 보일 것 같았고 모른 척 넘어가자니 그녀의 관심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니요, 그냥 요즘 좀 바빠서요. 민준 씨는 간신히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수연 씨는 그의 말을 믿지 않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어딘가 의아함이 담겨 있었다. 혹시 저 때문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그동안 이 사람 저 사람 만났지만 결국 제 마음이 가장 편안한 사람이 제 옆에 남게 되더라고요. 그녀의 말은 마치 조언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민준 씨에게는 경고처럼 다가왔다. 만약 지금 자신의 불안과 소극적인 태도가 계속된다면 결국 그녀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다. 자신이 그녀에게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고민을 멈출 수 없었다. 자신이 이렇게 마음을 닫고 방어적으로 나온다면 수연 씨가 그의 진심을 알아주리라 기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어쩌면 그녀도 다른 남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누군가에게 끌리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렇다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민준 씨는 답을 찾기 위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그녀에게 진심을 보여주고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었다. 그가 그녀를 통제하려 하거나 그저 경쟁에서 이기려는 듯한 행동을 한다면 그녀의 마음은 더 멀어질 뿐일 테니까. 민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의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또 어쩌면 완전히 잃게 되는 것도 결국 나의 선택에 달려있겠지. 그는 그렇게 다짐하며 조금은 달라진 마음으로 내일 그녀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다. 민준 씨는 그날 밤 결심한 대로 다음 날 수연 씨를 만났을 때 조금은 달라진 태도로 그녀를 대했다. 평소처럼 카페에 들어가 그녀의 자리에 앉기 전 민준 씨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각오를 다졌다. 더 이상 소극적인 모습으로 스스로를 낮추지 않겠다고. 자신이 해야 할 말이 있다면 확실히 하고 그녀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기로 했다. 수연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민준 씨는 그녀에게 묻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말을 준비해왔는지를 실감했다. 늘 남들이 다가오길 기다리기만 했던 그가
처음으로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제안한 것이었다. 수연 씨는 살짝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시간 있어요. 왜요? 민준 씨도 뭔가 할 말 있으신가 봐요. 그녀의 농담 섞인 말투에도 민준 씨는 웃지 않았다. 대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동안 서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던 것 같은데 오늘만큼은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수연 씨는 민준 씨의 제안에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가까운 작은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공원은 고즈넉하고 조용했다. 어스름한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아무 말 없이 걸었지만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듯했다. 사실 저도 민준 씨한테 할 말이 있었어요. 잠시 후 수연 씨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민준 씨는 숨을 죽이며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민준 씨, 우리 그동안 참 조심스러웠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생각했어요. 내가 더 다가가도 될까? 내가 마음을 더 열면 민준 씨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런데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런 애매한 상태가 힘들었어요. 민준 씨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 같았다. 그녀도 자신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는 걸 알았지만 막상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다. 그럼 수연 씨는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거죠?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작은 한숨을 쉬며 답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조금 흔들렸어요.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를 나눌 때 민준 씨가 아닌 그 사람에게 더 끌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그 사람에게 감정이 생긴 건 아니에요. 다만 저도 민준 씨가 우리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서 혼란스러웠거든요. 수연 씨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민준 씨의 가슴을 찌르는 듯했다. 그동안 그녀가 다른 남자와의 만남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자신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민준 씨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준 씨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건 알지만 저도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녀의 말이 끝났을 때 민준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동안 불안감 속에서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 그녀를 기다리기만 했던 자신이 정작 그녀에게 아무런 확신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해졌다. 그 순간 민준 씨는 진심을 꺼내놓기로 결심했다. 수연 씨, 제가 많이 부족했죠. 사실 저도 많이 불안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수연 씨에게 다가오는 걸 보면서 내 자리가 없을 거란 생각에 주눅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꼭 말하고 싶었어요. 내가 지금껏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가왔는지, 그리고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수연 씨를 더 불편하게 했다는 것도요. 그녀는 그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민준 씨의 말은 서툴렀지만 거짓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더 붙잡지도 않았고 다만 자신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그녀를 위해 무엇을 내려놓았는지를 털어놓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돌아갔다. 그 대화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민준 씨는 그동안의 만남과 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않기로 했다. 그는 수연 씨가 자신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던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녀가 원한다면 그녀가 자신을 완전히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하지만 그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민준 씨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리고 더 이상 수연 씨가 오지 않는 날도 많아졌다. 그녀의 자리가 비어 있는 동안 민준 씨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수많은 고민과 자문을 반복했다. 그러던 중 민준 씨는 카페를 나오며 우연히 수연 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남자는 이전에 카페에서 그녀와 이야기하던 그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성이었다. 그들이 서로에게 미소를 지으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민준 씨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놓아버려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그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수연 씨, 행복하세요. 이게 당신이 원한 거라면 저도 당신이 더 행복해지길 바랄게요.
그 후로 민준 씨는 수연 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고 스스로 원하는 길을 찾아가길 바라며 묵묵히 지켜보았다. 민준 씨에게 그녀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수연 씨가 그 남자와의 관계를 이어가는 동안에도 민준 씨는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다. 카페에 혼자 앉아 책을 읽고 때때로 그 자리를 빌려 수연 씨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그리움이 밀려와도 애써 감정을 억누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 씨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나타난 이름은 수연 씨였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과는 달랐다. 담담했지만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 묻어 있었다. 민준 씨, 혹시 우리 잠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민준 씨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시 그 남자와 잘 안 되어서 자신을 다시 돌아본 걸까? 수많은 생각이 그를 스쳤지만 그는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려 했다. 그저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물었다.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녀가 정한 장소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카페였다. 민준 씨는 그곳으로 향하면서도 여전히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수연 씨는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다. 민준 씨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녀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한때와는 다른 감정이 묻어 있었다. 피곤해 보이면서도 그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준 씨가 먼저 말을 꺼냈다. 수연 씨는 고개를 숙이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민준 씨, 나 많이 흔들렸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리고 나 자신도 사실 그 사람과도 잘 안 됐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준 씨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속에는 깊은 후회와 혼란이 섞여 있었다. 그때 제가 너무 욕심부렸나 봐요. 민준 씨가 저에게 진심을 보여줄 때 오히려 저는 그런 민준 씨를 시험하듯 다른 사람에게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내가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지 이제야 알게 됐어요. 민준 씨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는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왜 자신에게 다시 돌아왔는지,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말이다. 그날 두 사람은 다시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민준 씨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를 놓아주었기 때문에 그녀는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수연 씨가 민준 씨에게 다시 돌아온 것은 단순히 외로움이나 후회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깨달은 것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겉모습에만 집중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외모와 조건에 맞춰 자신을 포장하려 했다. 그러나 민준 씨는 달랐다. 그는 수연 씨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그녀가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다. 어떤 순간에도 그녀를 억지로 끌어당기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가 힘들어할 때마다 묵묵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민준 씨에게 흔들렸던 이유가 무엇인지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민준 씨의 진심 어린 태도 그리고 그녀를 존중하는 그의 행동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다. 이제 수연 씨는 그것이 그녀에게 있어 얼마나 소중한 가치였는지를 알았다. 그녀가 겉으로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남자에게 끌릴 때조차도 마음 한편에는 늘 민준 씨가 남아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날 카페에서의 대화 이후 두 사람은 한 걸음씩 서로에게 다시 다가가기 시작했다. 수연 씨는 더 이상 자신이 민준 씨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보여준 꾸준함과 믿음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동안 제가 너무 많이 흔들렸죠. 민준 씨, 사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도 민준 씨는 저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미안했어요. 수연 씨가 고백하자 민준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수연 씨가 나한테 한때 흔들렸다는 것, 저는 이해해요. 저 역시 수연 씨가 다른 사람과 있는 걸 보면서도 내 자리가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마다 제 자신에게 되뇌었어요.
수연 씨가 나를 선택해주면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그건 수연 씨가 더 나은 선택을 한 거라고요. 결국 제 마음을 정리하는 것도 제 몫이니까요. 수연 씨는 그의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민준 씨의 말은 겉으로 듣기엔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렸다는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깊은 배려와 책임감이 숨어 있었다. 그는 언제나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녀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시 관계를 시작했다. 이번엔 이전보다 더 솔직하고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감정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수연 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확실히 표현했다. 그의 태도는 여전히 차분했고 결코 그녀에게 감정적으로 매달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녀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보여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 씨는 수연 씨에게 특별한 장소로의 만남을 제안했다. 그곳은 두 사람이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던 공원이었다. 차가운 겨울에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민준 씨는 그날의 대화를 계기로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있던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준 씨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수연 씨, 이제는 제 감정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동안 저는 내 감정에 너무 솔직하지 못했어요. 당신이 나를 떠나려 할 때 나는 당신이 꼭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걸 제대로 말하지 못했죠. 내가 지키고 싶다는 걸, 아니, 내 마음속에서 당신을 잃고 싶지 않다는 거려. 그의 고백은 그동안 보여주었던 묵묵한 태도와는 달리 강렬하게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민준 씨는 감정에 매몰되거나 그녀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자신의 진심을 이제는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다는 걸 말하고 있었다. 저는 수연 씨가 행복하다면 그게 누구와 함께든 그걸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이 제 곁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 수연 씨를 지켜주고 싶어요. 저와 함께 해줄 수 있나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연 씨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의 눈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안정감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눈앞에 있는 민준 씨에게서 느껴지고 있었다. 민준 씨, 이제 알겠어요. 제가 정말 찾고 있던 건 바로 이거였어요. 당신이 제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 이제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그녀의 고백은 민준 씨에게 있어 가장 큰 선물이었다. 그동안 기다리고 묵묵히 그녀를 존중하며 믿음을 지켜온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가장 편안하게 기대고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깊고 단단해졌다. 수연 씨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자신을 시험하거나 비교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 씨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이 가장 나답다고 느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다. 이후로 민준 씨는 수연 씨에게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그녀의 감정에 귀 기울였다. 그가 보여준 것은 거창한 사랑의 약속이나 화려한 선물이 아니었다. 그저 수연 씨가 자신의 옆에 머물기를 바라는 진심이었다. 그것이 수연 씨에게 있어 어떤 화려한 말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었다. 이제 민준 씨와 수연 씨는 서로의 부족함마저도 받아들이며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수연 씨는 이제 자신이 민준 씨의 곁에 있을 때 얼마나 안정감과 위로를 느끼는지를 알았다. 민준 씨 역시 자신이 조급해하지 않고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녀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민준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쁜 여자가 결국 선택하게 되는 남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예쁘고 매력적인 여성들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끊임없이 남자들로부터 접근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진정성을 느끼게 되고 결국 진짜 내면의 매력을 지닌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민준 씨가 보여준 것은 바로 그 진정성이었습니다.
그는 수연 씨가 흔들릴 때 불안감을 내비치거나 그녀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녀가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의 진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까 두려워 상대방을 붙잡으려 하고 조급해합니다. 그러나 민준 씨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고 그녀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녀를 놓아주었습니다. 그의 이 성숙한 태도는 그녀에게 민준 씨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첫 번째, 진정성 있는 태도는 언제나 매력적이다. 많은 남성들이 예쁜 여자에게 접근할 때 외모나 조건으로 어필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쁜 여자들은 그런 접근 방식을 이미 수없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 요소만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진정성 있는 태도와 행동이야말로 여자의 마음을 진정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민준 씨는 그 점을 정확히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수연 씨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고 기다릴 줄 아는 여유. 민준 씨는 자신이 경쟁에서 밀려날까 두려워했지만 그런 불안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가 다른 남자에게 잠시 흔들렸을 때도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 그녀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고 기다릴 줄 아는 태도는 관계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조급해하고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당기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자신을 편안하게 느끼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여유로움과 배려가 민준 씨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었고 결국 그 점이 수연 씨의 마음을 다시 열게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매력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민준 씨의 가장 큰 매력은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되 수연 씨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려한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태도가 결국 여자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결국 예쁜 여자가 선택하는 남자는 단순히 외모나 경제력으로만 자신을 어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만드는 사람,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 줄 줄 아는 성숙한 남자입니다. 민준 씨가 수연 씨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준 씨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남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이 아니라 얼마나 진정성 있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지에 있다는 사실을요. 진정한 매력은 외모나 조건이 아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존중하며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민준 씨와 수연 씨의 이야기를 통해 예쁜 여자가 결국 선택하게 되는 남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처음부터 외모나 조건이 뛰어난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성과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이 결국 수연 씨의 마음을 움직였죠. 사람들은 흔히 예쁜 여자는 누구와 연애할까? 어떤 남자가 그녀를 사로잡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답을 찾기 위해 외적인 조건들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예쁜 여자가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남자는 겉으로 보이는 조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성은 내면의 안정감과 진정성에 더 깊이 끌리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는 수연 씨가 흔들리고 다른 남자에게 잠시 마음을 빼앗겼을 때도 자신의 감정을 억지로 표현하거나 그녀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렸고 그녀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 선택을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숙한 태도와 넓은 마음이 결국 그녀가 민준 씨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게 나의 진심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나요? 혹시 그 사람의 결정을 존중하지 못하고 나의 감정만을 강요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선택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연애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은 외모도 재력도 아닙니다. 진정한 매력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민준 씨가 보여준 변함없는 진심과 상대방을 위한 기다림이야말로 예쁜 여자가 그를 선택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였던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대하며 그 사람에게 있어 안정감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럼 상대방 역시 여러분의 진심을 느끼고 결국 여러분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금 어떤 태도로 다가가고 있나요? 이 질문을 통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진정으로 전달될 때 예쁜 여자가 선택하게 되는 남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과 영감을 줄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언젠가 누군가의 진정한 사랑을 얻고 또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